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주시하는 가운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WTI 가격은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7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카드와 앵그리스트 인벤스가 선정됐습니다. 미국의 9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0.35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머크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FDA에 신청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오징어 게임 흥행에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펑다가 미국 시간 11일 자정 기준으로 추가 이자 지급 만기에 직면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뉴욕 증시 30분 전에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시장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전강후약의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요. S&P 500 지수도 0.7%가량 떨어지면서 4,361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그래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중반까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200포인트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후반으로 가면서 약세로 전환되며 25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가격에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자 오후 들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있죠. 다만 장 초반 2% 넘게 오르던 WTI 가격은 소폭 안정되면서 1.5%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마켓워치에 따르면 오늘 영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는데요. 오늘 미국 채권 시장은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하기는 했지만 유럽 쪽의 채권 상승세가 이번 주 남아있는 미국의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영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테크 기업들이 장중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모두 다 약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넷플릭스까지도 0.9%가량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미 소비재가 상당히 좋았는데 테슬라가 0.8% 상승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홈디포와 로우스도 각각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연일 강한 시장을 보여주면서 800달러에 근접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0.9%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 은행주들을 필두로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마지막 파이낸셜 섹터도 좀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 상승 하락 종목 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30개 종목 중 오늘장 다우지수에서는 6개 종목이 상승, 2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S&P 500에서는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았죠. 상승한 종목은 122개였으나 하락한 종목은 383개로 전체 S&P 500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에서는 1630개 종목이 상승, 272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부동산주를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지난 9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밖의 결제 옵션에 대해 알릴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은 시정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현지 시간 8일 애플은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에 9월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가 끝날 때까지 애플에 부과한 앱스토어 관련 조치 이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애플은 0.06%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백신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머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알약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는 알약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안정성과 또 그 유효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긴급 사용이 허가될 경우 몰누피라비르는 첫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됩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머크는 상승하다가 0.87%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백신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모더나는 오늘장 하락하다가 0.06% 상승한 모습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프리포트 맥모란입니다. 오늘장 S&P 500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3.22%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주와 산업재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과 또 구리 가격의 상승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5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헤지펀드의 간판으로 불리는 소로스 펀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도 호재가 된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에 주목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라이엇 블록체인이 7%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요. 또 코인베이스가 그 뒤를 이으면서 3% 상승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권거래 앱인 로빈후드도 0.6%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주말 사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800건이 넘는 항공편을 지연 혹은 취소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기상 악화와 또 인력 부족, 그리고 항공 교통 관제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른 항공사에 비해 비행 취소가 유독 많았던 이유는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반발하는 직원들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장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류업체들의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 기준 미국산 면화 가격이 1파운드당 1.16달러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신장 자치구 산면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의 영향으로 미국산 면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면화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갭은 4% 가까이 떨어졌고요. 또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던 리바이스도 주가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5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파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소파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내놓았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학생 대출 리파이낸싱 사업 등 소파이의 내년 주요 사업들이 기대가 된다면서 또 소파이가 은행 인가를 신청한 것이 몇 달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벅스입니다. 도이치방크가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스타벅스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또 0.25%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목표가는 계속해서 127달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베팅 업체인 드래프트킹스입니다. 시티그룹이 드래프트킹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월가는 드래프트킹스가 스포츠 베팅계에서 시장 리더의 역할을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즈니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디즈니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 상승세가 다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탄탄한 광고 시장을 바탕으로 회복세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입니다. 코엔이 페이스북의 수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코엔은 페이스북의 모바일 광고 수익이 오르고 있고 또 비디오 광고와 인스타그램 현금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페이스북은 상승하다가 1.39%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미국 에너지부 입장과 함께 지난주 WTI 가격은 4.6% 가까이 올랐는데요. 현지 시간 8일 장중 82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80달러를 넘긴 것은 2014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브렌트유도 5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도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WTI 가격은 1.35% 오른 8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도 1.38달러 상승하면서 8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했던 미국 고용보고서와 또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세 속에서 금 가격은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0.19% 하락한 1,75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 전강후약의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장 중반까지만 해도 플러스권에서 머무르던 증시가 결국에는 약세로 전환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유가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면서 7년 만에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80달러를 돌파한 게 처음 있는 일인데 아무래도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홍정진 캐스터, 지난주에 WTI 가격이 한 주 동안 앞서 이제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줬지만 4.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시장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제유가가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80달러 선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WTI 가격이 80달러를 넘어서면서 7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밝혔는데요. 브렌트유 역시 3년 만에 83달러 선을 찍은 상황이라면서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국제유가는 미국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꼽히는 아이다의 영향으로 일부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소폭 오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천연가스 가격이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또 중국에서는 석탄 비축분이 부족해지면서 대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석유의 가격이 큰 폭으로 급증한 겁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석유에 대한 기본 수요 자체도 오른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1억 배럴 수준에 육박했다면서 수요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기사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당장 11월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9월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기 때문에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8일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9만 4천 명 증가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집계한 예상치인 50만 명 증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발표된 ADP 고용보고서와 주간 실업지표와는 다르게 비농업 부문 고용은 상당히 부진하게 발표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시장 관계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델타 변이 확산세가 아직 고용시장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연준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블랙록과 바클레이즈 등의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9월의 부진한 고용 환경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11월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요새 에너지 가격이 너무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보니까 에너지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이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항공편을 대량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도 한 4% 정도 급락한 걸로 제가 마지막에 확인을 했었는데 정가은 캐스터 오늘 시장에 또 영향을 주기도 했죠. 항공사 왜 이렇게 취소 비율이 높았던 겁니까? 네, 미국 최대 저비용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주말 항공편을 1000여 편까지 취소한 데 이어 월요일에도 347편의 비행편을 취소했습니다. 전체 항공편 중 취소 비율이 30%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이는 다른 주요 미국 항공사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결항률은 2%, 얼리전트와 스피리트 항공은 4에서 5% 정도로 사우스웨스트 항공과는 현저히 차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항공 관제와 기상 문제를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회사는 지난 주말 자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교통 관제 문제와 악천후로 인해서 주말에 많은 항공 편수가 취소되었다. 모든 운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까지 이어진 추가 취소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약화하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애트머스피어 리서치 그룹 회장 헨리 하르트벨트는 이번 항공편 취소에 대해 다른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 문제는 6월부터 발생했는데 사우스웨스트사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많은 항공편을 편성한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특히 각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망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특성상 한 군데가 지연되면 나머지 비행편에서도 모두 연쇄적으로 지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항공사가 승무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일부 조종사들이 병가를 내며 쉬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문제가 장기화하면 4분기 수익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의 항공 특수기를 앞두고 예약이 한창인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고객들이 다른 항공사들의 항공편을 예약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CNBC 방송의 짐 크레이머는 그동안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회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며 이에 대신에 델타 항공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악재 소식이 다른 항공주들 소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57,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지난 5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버터바를 이외에도 또 다른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코인남이라고. 홍성진 캐스터가 그동안 비트코인 소식을 정말 자세하게 전해주셨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57,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CNBC는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등이 호재로 반영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오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다음 저항선은 6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5월 중국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크게 떨어진 바 있습니다. 다만 몇 개월 전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등 미국의 주요 수장들이 가상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7,000달러 선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역시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세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킴에 따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네드 데이비스의 분석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계속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역시 가격 상승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의 다음 저항선이 6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1일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지난 4일에 이어 이번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이어갔다고 전했는데요. 다이먼은 이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돈 세탁, 탈세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바보들을 위한 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비트코인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와는 다르게 JP모건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JP모건은 지난 2019년 JPM이라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고 지난 8월에는 가상화폐 펀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다이먼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몫이라면서 자신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57,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지난 5월 이후에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향후 6만 달러가 지금 저항선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공급망 문제에 영향을 받는 소매 업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외신들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서플라이 체인 버틀넥이라는 현상입니다. 지금 서플라이 체인 오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공급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가은 캐스터, 오늘은 어떤 소매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베트남과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여러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산 차질이 물류 공급난으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21개 S&P 500 기업 중 71%가 공급망 문제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어에는 공급망 문제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주요 소매업체들이 베트남과 중국 공급 노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했습니다. 목록을 살펴보면 풋라커와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는 베트남 공급 노출이 45에서 50%에 달하는 기업들입니다.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공급망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웨는 이 외에도 고려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의 가격 결정력에 따라 이번 공급망 대응 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더 높은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상황이 양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2022년이 다가오는 상황에 코웨의 소매업체 종목 탑픽에는 룰루레몬과 딕스 스포팅, 그리고 언더아머, 데커스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올랐습니다. 또 아이스박스 판매업체인 예티, 그리고 의료용 가운과 수술복 판매업체 피그스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웨는 브랜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소매업체들이 공급난 상황 속에서 잠재적인 승자라고 봤습니다. 오프프라이스 소매업체들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 속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입지에 있다면서 벌링턴 스토어와 TJX 컴퍼니, 로스 스토어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코웨는 전반적으로는 공급 불안이 연말 쇼핑 시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속적인 공급난으로 재고 수준이 줄고 비용은 증가하게 되면서 쇼핑 시즌이 기존 11월과 12월이 아닌 가을 중순쯤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가은 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주간 증시 일정 원래대로라면 월요일에 전해드려야 했지만 어제 또 대체휴일로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일정과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크게 세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FOMC 의사록 발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일 화요일 일정부터 살펴보면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고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13일 수요일에 나오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FOMC 의사록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날부터 3일간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주부터 은행들 위주로 본격적인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분기 실적에서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압박 등에 따른 비용 문제를 주목할 텐데요. 13일 수요일에는 JP모건과 블랙록 등 금융사와 델타항공이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은행들의 주가는 최근 들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순이자 마진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지표 약화로 3분기 실적은 전분기보다 둔화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14일 목요일 일정입니다.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은행들 이외에도 도미노 피자와 유나이티드 헬스, 월그린 등의 실적 발표 일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일 금요일에는 9월 소매 판매와 기업 재고, 수출입 물가지수 등의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까지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